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훈입니다. 2023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에서 고3은 처음이라 마지막 파트,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올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현재 7호까지가 나왔습니다. 국가보훈대상 자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세 번째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 이후에 재직자, 서해 오도민 자녀, 그리고 보호아동,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7번째가 중요해졌는데요.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정한 자, 이렇게 해서 다자녀 가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10%의 인원 모집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에 따라서 국가보훈, 농어촌, 저소득, 특성화, 기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를 보면서 제주대학교는 국가보훈 대상자나 농어촌 전형, 특성화 전형이 없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다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학 입시 요강을 보시면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기회균형 전형의 특징입니다. 전형명이 고른기회 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 그 속에서 기회균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의무화가 되었고 지원 자격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주로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별 전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전형 명칭도 대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회균등, 고른기회, 저소득 학생, 기회균등, 사회적 배려자, 기타 등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대학교의 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니고 수기 때문에 이 인원들도 꽤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리켜 수도권의 영역을 가지고 본다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수시 전형입니다. 서울의 경기대학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건국대학교가 실시합니다. 인천 경기 지역, 경기대학교, 경인교대. 이거 경기대학교가 2번 나온 것은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다른 캠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모집하는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정시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에 일부 대학이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한다라고 해놓고 작은 글씨로 의학, 보건계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농어촌 특별 전형인 경우는 수능에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학이나 보건계열인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시에서 서울권 모집 대학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의 도농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에 따라서 학생의 대학교 진입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미리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6년이냐, 6년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살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그 지역 학교를 이수한 6년의 기간이 아니면은 초등학교까지를 포함하느냐. 그래서 6년과 12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는 동일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성화 고교 교육과정상 전문교과 30단위를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든다면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출신 학과별 기준 학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성화고의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대학교의 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마다 모집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 기준학과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지방대학, 지역균형 인재육성법에 따라서 15조 1항에 따라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마다 그 지방 고등학교 학생의 의학학 계열과 간호학과 입학장 중에 일부를 반드시 법에 정한 만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올해 전국적으로 23,816명을 뽑고 6.9%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가 특히 의치한 약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간호 이렇게 돼 있는데 괄로 쳐져 있는 것은 간호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 지방대학 지역균형 인재육성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제화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번과 3번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과 3번을 같이 보시는데 여기에서 2번에서 입학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발 비율이 아니고 입학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을 받았을 때 신입생의 20%는 무조건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의대나 약대 그리고 이런 과의 20%는 무조건 제주 지역 학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 못 채우면 점수가 낮은 학생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약간 고민이 생기는데 제주대학교의 전형을 보게 되면 일반 전형 중에 일부는 지역인재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3학년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제주 지역 학생이고 학생이 나와야만 제주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대입전략 자료실에서 이 같은 것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3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데 2024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6월 달까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2023을 기준으로 확인하셔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서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서울 쪽을 클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가톨릭대학교가 나오고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을 하려고 했더니 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등록을 하신 후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전국의 꿈 드림 센터라고 존재합니다. 나는 청소년 생활 기록부가 필요합니다 라고 센터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 그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 생활 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검정고시 지원을 가지고 제주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한 자격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인재 전형인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써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전 교육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끝으로 부모님들 내 자녀를 돕고 싶은데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 상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포함한 학생의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지켜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과 자녀를 잘 알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담을 한다면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서울진로진학센터의 상단에 진학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학력고사나 6월, 9월 모의대수 등 성적을 입력하게 되면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설명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대입정보 포탈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 진로진학센터의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상담도 그렇고 제주도 교육청 진로진학센터의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희망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2024 수시 요강을 확인하시고 자료실을 통해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전문대학교를 지원할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포탈 프로칼리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대입정보 포탈이 한국대학교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는 전문대학교 협의회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느 대학교가 좋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학생이 그 학과에서 어떠한 변화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시다면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학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얘기로 수업료가 얼마가 되고 장학금이 얼마가 되고 학생들이 취업은 몇 %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저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를 봅니다. 중도 포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이게 높지 않으면 괜찮은 대학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고3은 처음이라 파트를 맡은 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녀들의 슬기로운 고3 생활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